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어 가던 때였어요. 남편과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어머님을 지켜드리기로 했던 그날의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저희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졌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친정어머니를 돌봐주신 일은 정말 하늘이 내린 축복 같았어요. 두 분이 서로를 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날 일이 생각나요. 어머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모습,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이 당당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어머님을 잘 모시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형님 부부와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거고요. 무엇보다 조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모든 일이 저희에게는 큰 시련이었지만 결국 더 강한 가족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하늘도 울고 갈 만한 반전이었거든요. 저희는 주말 부부로 살고 있었죠.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아 2년간 떨어져 지내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일찍 남편을 잃으시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신 채로 나이가 드셔서 장남인 형님 부부 집에서 얹혀 살게 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장남 집에서 살면서 조카를 돌봐주고 계셨어요. 매일 오전엔 아침밥을 차리시고 조카를 등원시키고 오후엔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조카를 데리러 가시고 저녁 늦게까지 조카를 돌보시며 집안 청소와 빨래, 반찬 만들기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죠. 형님 부부는 둘 다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였는데 시어머니더러 어머니가 집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며 모든 일을 떠넘겼어요. 그러면서 가끔 용돈이라고 10만 원씩 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매달이 아니라 어머니 이번 달은 좀 힘드네요 라며 건너뛰는 경우도 많았죠. 처음에는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께서 점점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나이가 있으신데 매일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시니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어머니, 우리 늦을 것 같으니까 아이 목욕시키고 재워주세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아이 소풍 가니까 도시락도 싸주시고요. 어머니, 빨래 좀 개어서 정리해주세요. 마치 시어머니가 전속 가정부라도 되는 양 온갖 일을 다 떠넘겼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시거나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라고 하시면 형님 부부는 난리가 났어요. 자식들을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주시냐?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해주는데 왜 어머니만? 이라며 시어머니를 마치 종처럼 다뤘죠. 빨래를 조금이라도 잘못하신 날에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주세요 라며 쥐 잡듯 잡아서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카도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를 훨씬 좋아했어요. 형님 부부가 퇴근해서 집에 와도 조카는 할머니만 찾았죠. 엄마 아빠와는 정서적 교감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건 형님 부부가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마다 조카가 무서워하며 할머니 뒤로 숨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 생일이라고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도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토요일에 집에 와서 저희는 토요일 저녁에 형님 댁으로 갔어요.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께서 그 와중에도 한상을 푸짐하게 차려놓으신 거예요.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에 어머님,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혼자 하셨어요? 제가 일찍 와서 도울 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형님 부부는 어디 쇼핑을 갔다 오는지 쇼핑백 한 보따리를 들고 그제서야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그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신 거였어요.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형님이 시어머니를 진짜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어머님, 밑반찬 더 가져와요. 어머님, 물컵 좀 채워주세요. 어머니, 아이 숟가락 떨어뜨렸으니까 새 걸로 가져와요. 끊임없이 시어머니를 불러댔어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국 좀 더 주세요. 김치가 별로네. 다른 거 없어요? 라며 계속 트집을 잡았죠. 시어머니는 조카 밥 먹이랴, 형님 부부. 심부름하랴, 정신없이 오가면서 정작 본인 식사는 제대로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조카의 반응이었어요.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로 어머님, 왜 이렇게 늦어요? 라고 하거나 아주버님이 제대로 좀 해주세요 라며 짜증을 낼 때마다 조카는 무서워하며 시어머니 뒤로 숨는 거예요. 아이가 본능적으로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어요. 다 먹고 나니 형님 부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시어머니와 저만 뒷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소파에서 계속 지시를 내렸어요. 어머님, 테이블도 좀 닦아주세요. 바닥에 떨어진 것도 치우시고요. 마치 시어머니가 고용된 가정부라도 되는 양말이에요. 그 와중에 조카가 음료수를 엎지르니까 형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조심해서 마셔야지. 그러자 조카는 겁에 질려서 울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는 황급히 달려가서 조카를 안아주며 괜찮다, 괜찮다고 달래면서 엎질러진 음료수를 치우시는 거예요.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한테 어머님도 아이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맨날 오냐오냐 하니까 얘가 뭘 잘못한지 모르죠. 라며 화풀이를 했어요. 남편도 많이 불편했는지 뒷정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청소 제대로 한 거예요? 라며 트집을 잡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형님 댁 아니에요? 어머님 나이도 있고 힘드신데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괜찮다며 저를 말리시고 형님은 난리가 났어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님이 좋아서 하는 건데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저한테 재수씨가 어머니 모실 거 아니면 잠자코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모실 거라면 그만두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주버님은 자식이면서 형님이 어머님한테 저렇게 하면 오히려 말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나중에 벌 받으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주버님이 재수씨 지금 선 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도저히 못 참겠는지 그만들 해. 형 해도 너무하는 거 아냐? 엄마가 형네 집 식모야. 라고 소리쳤어요. 결국 그날 대판 싸웠어요. 어머니는 말리다가 우시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굳이 형님 집에 계신다는 걸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 건 너희들밖에 없구나라며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날 어머님은 다시 형님네 간다고 하셨어요. 제가 가시지 마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그래도 자식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머님은 기어이 다시 형님네 가서 또 조카를 봐주고 밥을 차려주셨어요. 일요일인데도 형님 부부는 나가고 어머님 혼자 조카를 보고 계셨죠. 저희는 도저히 아니라 싶어서 남편이 다시 지방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러 다시 형님네 갔어요. 역시나 어머님이 조카를 보고 계셨어요. 그때 마침 형님 부부가 들어왔는데 저희를 보고 여긴 또 왜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한테 어머님은 동선애한테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저러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날뿐만 아니라 평소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어머님 대하는 거 보고 아니라 싶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제 어머님 여기 못 오시게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저보고 네가 뭔데 그러냐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저희가 지켜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저희가 모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하고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다시 저희 집으로 왔어요. 남편은 다시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가고 저는 어머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정말 다시는 형님네 도와주러 가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결국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어머니를 저희가 모시기로 했어요. 물론 어머님을 설득하는 데는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어머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어서 금세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며칠 뒤 형님이 계속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하더니 결국 찾아온 거예요. 조카가 할머니만 찾는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밤에도 할머니 찾으며 울고 형님이랑 아주버님과는 아예 말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 할머니만 계속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좀 보러 와주세요. 아이가 너무 이상해요 라고 형님이 울먹이며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님한테 그건 형님 자식이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어요. 또 싸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조카가 걱정되어서 형님네에 가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조카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서 안겼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 나도 할머니랑 살면 안 돼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엄마랑 아빠는 맨날 화내고 할머니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울며 불며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조카는 결국 상담까지 받게 되었어요. 소아우울증에 분리불안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아이가 주 양육자와 강제로 분리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라고 진단했어요. 그제서야 형님 부부도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조카는 할머니 손에서만 거의 자랐거든요. 형님 부부는 일 끝나고 와도 피곤하다며 자식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조카는 엄마 아빠한테는 정이 없고 할머니만 찾게 된 거죠. 결국 시어머님은 조카를 종종 봐주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전처럼 종처럼 부려먹히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형님 부부는 자식한테 외면받고 자식이 아픈 걸 보면서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이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상담사 선생님도 아이가 주 양육자인 할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너무 강해서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와 꾸준히 시간을 보내면서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죠. 형님 부부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님한테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아프니까 가끔 봐달라는 부탁만 할 뿐이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자신들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는 모습이 너무 이기적이었거든요. 어머님은 그래도 조카가 걱정되신다며 일주일에 몇 번씩 봐주셨어요. 하지만 이전처럼 매일 가지는 않으셨죠. 그리고 집안일도 더 이상 도맡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카가 상담을 받으면서 가족 상담도 함께 받게 되었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가족 간의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대요. 그래서 형님 부부도 어머님께 의존하던 걸 줄이고 스스로 부모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형님 부부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제서야 어머님께 제대로 된 사과도 하고 용돈도 제대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의 도움으로 조카도 점점 부모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어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형님 부부는 조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더니 병원에 가보니 담낭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술도 수술이지만 회복 기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동안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지방에 있어서 주말에만 올 수 있었으니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 어머니 수술하신다며? 내가 가서 돌봐드릴게. 걱정하지 마라. 정말 감사했지만 동시에 죄송스러웠어요. 아무래도 편한 관계는 아니라 생각돼서 괜찮다고 했지만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거라고 하시며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결국 친정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시는 날 시어머니가 함께 병원에 가주셨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친정어머니가 회복실로 옮겨지셨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친정어머니도 처음엔 폐를 끼쳐서 어떻게 하냐며 걱정하셨지만 시어머니가 이런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라며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친정어머니 병실에 가셔서 하루 종일 함께 계셨어요.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친정어머니 혼자 두지 않으시고 계속 옆에서 돌봐주셨죠.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님 덕분에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리고 두 분이 많이 가까워지셨어요. 지금도 두 분이 종종 식사도 같이 하시며 친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형님 부부는 어머님을 더 이상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어머님도 자신의 의견을 더 당당하게 표현하시게 되었어요. 조카도 이제는 엄마 아빠와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전히 할머니를 좋아하지만 이전처럼 할머니만 찾지는 않아요. 가족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어머님은 이제 저희와 함께 살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더 이상 누구에게 종처럼 부려지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며 지내세요. 가끔 형님네 가서 조카도 봐주시지만 이제는 할머니로서의 역할만 하세요. 집안일은 형님 부부가 알아서 하고 어머님은 그저 손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뿐이에요.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까 생각하면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어머님을 지켜드리기로 했던 그날의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저희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졌거든요. 이 모든 일이 저희에게는 큰 시련이었지만 결국 더 강한 가족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늘도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신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